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미회생을 신청할 때 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더 낮아지는데요. 미혼인 1인 가구가 회생을 신청하면 134만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라면 283만 원까지 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2배 넘는 차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채무자들은 이 부양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리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개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밖에 인정되지 않죠.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성년이 된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기본 변제기간이 10년인 것에 비해서 법원에 하는 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최대한 아껴서 짧은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다 투자해서 갚으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에 비해서 이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엄격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성년이 된 자녀도 심신장애가 있어서 성년 후견이 필요한 그런 사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성년이 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또 채무자가 외동인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셔서 내가 생계비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는 어떨까요? 이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법원마다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무로 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라고 하더라도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미회생의 변제 시작일은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뒤부터 변제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3개월 뒤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양가족이 이미 태어났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봐서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법원은 채무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를 가족으로 등록해서 자녀가 포함된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보정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임신한 지 한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더 기다렸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고요. 임신한 아내를 이번에는 부양가족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신한 아내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지 또 출산 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적절한 보정을 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명하면 이 임신한 아내를 아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배우자가 임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태아를 부양가족을 인정해 주는지 또 부양가족으로 주장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정이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